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1979년 폴 볼커 연준 의장입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트라고 불렀었죠. 이 사람 연준 의장 8년 재임을 했는데 지미 카터와 레이건 시절에 걸쳐가지고 8년 재임을 했는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혹독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 인상기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자 현재 나스닥 선물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왔네요. 숏포지션 한 계약을 잡았으면 5만 달러를 한 달 만에 벌었을 텐데 라고 망상을 해봅니다. 한 달 만에 285% 수익률이네요. 하방에 배팅을 했으면 역시 공포의 하락장에 위로 차원에서 자 여러분에게 켄 피셔의 2022년 전망을 한번 소개해보면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 영상 밑에 그 상세 보기에 요약본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2022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켄 피셔는 얘기합니다. 2022년 올해에도 자, 올해는 그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그래서 불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뭐 기타 등등 금리 인상, 사회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연초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건 대통령 임기 2년차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이다. 자, 연말 4분기에는 상승한다. 그래서 1년을 버티셔야 됩니다. 상승 안 하면 켄 피셔 유튜브에 항의의 글을 남겨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시장에 스테이드 코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존 보글이 한 얘기예요. This shall come to pass 라고 존 보글이 얘기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보글이. 자, 그래서 이 연초에 이런 아주 큰 변동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결국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형성에서 뒤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그죠? 폴 볼커, 인플레이션 해결사. 요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베트남전 패배,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이런 것 때문에 요 시기에 미국 시장은 침체기였는데 자, 이 시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 특히 이제 1979년 8월에 취임해가지고 10월에 기준금리를 15.5%까지 인상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81년에 거의 1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Fed Fund Rate가 이제 1972년 1월에서 현재까지 이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게. 이 81년이에요. 81년. 81년 꼭대기에서는 19%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투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던 1972년부터 81년까지 1만 달러 거치 투자도 해보고 월 1000달러 적립 투자도 해보고 그리고 기간을 나누어 가지고 요 3년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요 5년 기간 동안 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요렇게 투자를 했을 때 3년 5년 투자했을 때 자 72년 74년 요렇게 올랐고 77년 81년 요렇게 올랐습니다. 먼저 요 기간, 요 3년 기간 동안에 1만 달러 거치했다면 누적 손실이 거의 72%예요. 72%. 괴롭겠지만 스테이트 코스 해야 되겠죠. 10,000달러가 3년 투자했는데 7,20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1,000달러 거치 투자를 했다면 손실률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1,000달러를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매달 월급 들어올 때마다 저축해서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5%다. 역시 괴롭겠지만 버텨야 됩니다. 그죠? 버텨야 됩니다.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년 동안 역시 가파른 상승기에 1만 달러 거치했다면 요 5년 동안은 자 81년에 19%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기준금리가 5년 동안에는 1만 달러 거치해도 수익을 거뒀어요. 44% 수익을 거뒀습니다. 1,000달러 적립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174%가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이죠. 5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원금이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그죠? 더블. 그래서 이 금리 인상기에도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마시고 계속 인덱스 펀드를, 인덱스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투입해야 돼요.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고, 약세장에도 사고, 강세장에도 사고, 오히려 약세장에 꾸준히 사는 게 향후에 강세장에서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죠. 역시 존 보글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금리 인상기였던 요 10년 동안 거치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자, 요 10년 동안 가파르게 오르고 내리고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먼저 1만 달러 거치하면, 자, 금리 인상기, 무시무시한 이 금리 인상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78% 수익을 거뒀습니다. 월 1,000달러 적립 투자를 했다면, 자, 역시 10년 동안 12만 달러, 원금 12만 달러가 26만 7천 달러가 됐다. 수익률 122%다. 10년 만에 더블 됐네요.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괜찮은 투자예요. 그러면 이제 요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월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한다는 전체 기간에 16번 발생했어요. 전체 기간에 13% 기간입니다.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7.14%. 마이너스가 발생한 달은 60개월인데 딱 절반이죠. 그죠?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3.16%였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수익률이 발생한 경우도 역시 60개월 딱 절반이죠. 그죠? 평균 상승률은 3.67%네요. 그래서 평균 상승률이 평균 하락률보다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는 꾸준히 남아있으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4% 이상 발생한 달은 24개월이고 평균 상승률은 6.41%인데 평균 하락률보다 상승률이 좀 작죠. 그죠? 하지만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약세장,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고 결국 여러분에게 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공포의 하락은 깊이가 이렇게 더 깊었지만 짧았고 16회죠. 그죠? 그리고 기쁨, 환희의 상승은 높이는 낮았지만 더 길었습니다. 23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투자에 있어서의 기하 평균이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이 3 곱하기 7보다 3 곱하기 7이 값이 더 큰 이유예요. 그죠? 투자 기간이 길고 수익률은 짧지만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역시 요 수익률을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짧고 크게 먹는 것보다 적당하게 먹고 길게 투자하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요 데이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여러분이 현재 뭐 운용자산이 1억이고 근데 향후 이제 뭐 10년 일을 하고 30년 일을 하고 근로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일 돈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근로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일 돈이 10억, 30억 이 투자자산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면 이 하락장이 기쁘겠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후에 강세장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다시 한번 포스팅했던, 자, 존재한 적이 없는 장기 약세장, 이 켄 피셔가 한 얘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켄 피셔는 이런 사실이 약세장 이런 거 허구다. 언론의 공포조장이다. 자,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 지속되고 강세장은 57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물론 이 시기 동안 주구장창 오르고 주구장창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의 시기, 짧은 시기를 놓치면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본전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 스테이드 코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약세장으로 거론되는 시기가 둘 있는데 요 시기하고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 1965년, 1981년 요 기간 동안에는 다우 지수가 지수로는 0.01% 올랐습니다. 본전이에요, 본전. 요때 투자해도 요때까지 본전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고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은 요 기간 동안 4.45%였어요. 그러니 요 기간 동안 뭐 금융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이 대기업 대형주 아니었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죠.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절반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죠? 배당 수익률. 그래서 저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은 111%입니다. 자, 빵 퍼센트가 아니에요. 배당을 또, 이렇게, 배당 수익을 계속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기간 동안에도 주구장창 흘러내렸냐. 세 차례 강한 강세장이 있었거든요. 요 기간, 이만큼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놓치면 수익률 반토막은커녕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또 동적 자산 배분한다고, 마켓 타이밍 한다고, 주식에서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 다녔다가는 그냥 스테이드 코스 한 사람보다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자, 존 보글 이런 거 부정합니다. 그죠? 이런 거에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전략이 꾸준하게 어떤 백테스팅으로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S&P 500 또한 장기 약세장 기간 동안 역시 연평균 6.65% 상승을 했고 누적 상승률은 180%였다. 그래서 장기 약세장 기간 동안에도 내 주식 인덱스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9년 자,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역시 강세장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도 봤듯이 닷컴 버블 고점에 투자를 한 사람도 요 기간 동안에는 대개 수익을 거뒀습니다. 적립 투자를 한 사람은. 그리고 닷컴 버블 7년 전에 시장에 적립 투자하여 나스닥 지수에 진입해도 닷컴 버블 최저점 완전 폭락한 상태에서 MDD가 마이너스 59% 발생해도 연평균 22%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다시 이제 MDD가 마이너스 50% 발생했지만 곧 V자 반등했죠. 그죠? 2009년부터는 강한 강세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강세장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장기 약세장이라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에 휩쓸려가지고 저 5년의 상승장을 놓쳤다면 여러분 자산은 결국 예금 이자만도 못하는 수익률을 거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인 개인 투자자들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1.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약세장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늘 하던 대로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그런 과세형 계좌 삼총사에 늘 하던 대로 적립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